공기업이나 공무원 좀 다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면접병 면접봐 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공기업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리펜분들을 많이 만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형이 대기업 출신 인사팀장이었던 건 알겠는데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좀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뽑는 원리와 원칙을 말씀드리고요, 대기업에서 구조화된 채용 시스템을 만든 게 공기업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일부 내용을 공무원의 평가 방식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똑같은 원리 속에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기업, 공무원 지원하시는 많은 분들을 코칭을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원리 안에서 제가 이 많은 사람들 평가를 받거든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공기업 특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기업 내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경험, 여러분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면 꼭 면접이나 자소에 살리시고요, 없다면 남은 준비 시간 동안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배민 의사소통 경험이에요. 내가 인턴을 했거나 뭘 했거나 일단 민원의 해결을 해봤어요. 이 유사한 서비스업이죠. 근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서비스를 해본 거하고 이런 공공기관에서 행정적인 처리상의 민원 접수를 해본 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 고객이라는 특성은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해주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의사소통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술직이 아닌 대부분의 직무는 사무직일 거예요. 그죠? 사무직, 행정직, 경영직, 이름은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한 일이야. 내가 들어보니까 별 차이 없어. 직무 기록 내용들도 봤더니 거의 비슷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에서도 뭐예요? 배민 관련된 의사소통, 민원 처리에 대한 의사소통. 이건 대학교에서도 해볼 수 있어요. 동아리라면서 해볼 수도 있어요. 은행 같은 데서 경험을 해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요, 업체를 관리했던 의사소통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무직을 하거나 뭘 하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마케팅도 할 거고 구매도 할 거고 인사 관련된 일도 하고 재무 관련된 일, 하여튼 책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보면 돼. 근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게 업체와 소통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공기업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만한 업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아재들이야.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과 방식이 여러분들이 되게 젊은 감성으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분들의 언어와 그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쿠셔너를 살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분들이 조금 덜 불편해. 그분들을 뭔가 존중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 이게 정말 중요한 의사소통의 경험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부 소통 성공 경험이 있어요. 공기업이라는 게 이게 참 그렇더라고. 조직 체계가 명확하냐? 명확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다가도 또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다가도 또 그렇기도 하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사기업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어. 그래서 직급이나 직책과 상관없이 두루두루 모든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포인트를 여러분 살려서 여러분만의 노하우로, 경험으로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서 인턴을 하거나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거나 경험을 쌓고 있는데 둘이 뭔가 다른 요구를 나한테 일관되게 하고 있어. 그 둘이 또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최고야. 이런 경험이 왔어? 여러분들은 합격에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 이 사람 진짜 훌륭하다 라고 생각했던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 사람하고 있을 때는 이 방식으로만 얘기하고 이 사람하고 있을 때는 이 방식으로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결국에는 내가 어쨌든 일은 내가 하는 거니까 두 상사가 있는 거지. 사실은 상사는 더 높은 사람 한 명이겠지만 실제로 일을 할 때 이 두 사람이 나한테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소통할 때는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이끌어가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과 일하는 내용으로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좀 느리더라도 한 걸음 전진해서 결국은 내가 맡았던 일을 완수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이 경험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사실 이 경험은요,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때 이게 소통의 지혜죠. 이 사람하고는 나는 당신과만 일할 것처럼 이야기해. 이 사람하고 만날 때는 또 나는 당신과만 일할 것처럼 이야기해. 이게요, 간사한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의 지혜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그들의 언어를 쓰는 것, 그들이 편안해하는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것, 이게 모든 의사소통의 원리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공기업도요 필살기예요. 다 똑같습니다. 모든 면접은 필살기예요. 제가 공무원분들도 같이 씨름을 봤거든요. 결국은 필살기로 계속 떨어지던 분이 한 방에 붙어. 똑같아요. 현직자 인터뷰 똑같이 했어요. 다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체험형 인턴이나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공공 분야에서 더 많아질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합시다. 우리 리팸은 올해 도전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결론. 다 똑같다니까.